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운 정책 생활, 오늘은 2026년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 안내 심층 학습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2026년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 안내인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을 처음 발견하는 순간부터 서비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총 9단계의 여정이 아주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빽빽한 절차도 속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뭔지, 또 뭘 조심해야 할지 그걸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표준화된 절차, 그러니까 이 지도가 왜 필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업은 시군구청, 읍면동,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수많은 민간기관들이 얽혀있는 뭐랄까 거대한 협주곡과 같아요. 협주곡이요? 네, 각자 다른 악보를 보고 연주하면 그건 그냥 소음이잖아요. 이 9단계 절차는 모두가 같은 악보를 보고 조화로운 연주를 하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약속인 셈입니다. 비유가 아주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럼 그 협주곡의 첫 악장, 1단계, 발굴 및 신청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읍면동하고 건보공단 두 군데서 대상자를 찾아 나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마치 한쪽은 발로 뛰면서 찾고 다른 한쪽은 데이터를 통해 찾는 그런 투트랙 전략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거든요. 읍면동은 이제 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처럼 동네 구석구석을 아는 현장 정보망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이나 병원에서 퇴원하는 분들 정보, 그러니까 빅데이터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촘촘한 그물망을 짜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대상자를 찾거나 신청을 받고 나면 2단계, 사전조사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가 보이더라고요. 바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능이요. 전체 절차를 다 받기 전에 그야말로 급한 불부터 끄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스템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이걸 시스템의 응급 트리아지, 그러니까 환자 분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응급 트리아지요. 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막 퇴원하셨는데 당장 돌봐줄 가족이 없는 어르신, 아니면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그런 위기 상황, 이런 분들께 절차에 따라 2주 뒤에 다시 오세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현장 실무자 입장에선 긴급을 판단하는 게 엄청난 부담일 것 같아요. 그 순간의 결정에 한 사람의 안전이 달려있는 거니까요. 혹시 이 판단 기준에 대해 자료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나요? 자칫 안녕하세요. 잘못 판단해서 사회보장 현장의 정말 급한 디지털 분이 파트너 누락될 수도 있을 것 디위드입니다. 같은데요. 굉장히 수백 중요한 페이지의 질문이십니다. 매번 바뀌는 자료에서는 정책들. 추천서 알아야 양식을 할건 활용해서 많은데 시간은 긴급 늘 돌봄 부족하시죠? 담당자에게 그래서 신속히 준비했습니다. 의뢰하도록 절차를 슬기로운 명시하고 정책 있어요. 생활. 오늘은 물론 세부적인 판단 2026년 기준은 각 의료 요양 지자체 통합 상황에 돌봄 사업 맞게 안내 더 심층 구체화해야 할 학습하겠습니다. 과제이긴 합니다. 운전 중에 하지만 혹은 서류 중요한 정리 건 중에 이 가볍게 사전조사 들어보세요. 단계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저희가 긴급 함께 상황을 분석해볼 자료는 인지하고 즉각 2026년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요양 경로를 통합 돌봄 사업 열어두었다는 사실 안내인데요. 그 자체입니다. 이 자료를 이게 보니까 과거 시스템과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 분을 처음 현장 중심의 발견하는 신속 대응 순간부터 체계라고 할 수 서비스가 있죠. 마무리될 때까지 알겠습니다. 총 그럼 9단계의 이 여정이 사전조사를 아주 꼼꼼하게 통해 설계되어 긴급 있더라고요. 케이스를 오늘 걸러내고 저희의 미션은 일반으로 이 분류된 빽빽한 절차도 분들은 속에서 이제 본격적인 현장에서 심사를 일하시는 받게 될 분들께 텐데요. 진짜 중요한 핵심이 여기서부터 뭔지, 길이 또 두 뭘 갈래로 조심해야 할지 나뉜다고요. 그걸 파헤쳐보는 겁니다. 3단계 종합판정조사에서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통합판정조사군과 이런 표준화된 지자체 절차, 자체조사군으로 그러니까 나뉘는 이 지도가 지점, 이게 왜 아주 필요한지부터 흥미롭습니다. 짚고 넘어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이게 단순히 대상자에게 행정 똑같은 편의를 위한 게 잣대를 들이대지 아니거든요. 않겠다는 이 일종의 사업은 선언과도 시군 같습니다. 구청, 대상자의 읍면동, 상황이 또 얼마나 복잡한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얼마나 그리고 전문적인 수많은 평가가 민간기관들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얽혀있는 평가의 뭐랄까 깊이와 거대한 주체를 협주곡과 달리하는 같아요. 맞춤형 협주곡이요? 평가 시스템인 거죠. 각자 다른 그럼 악보를 보고 연주하면 통합판정조사군은 그건 그냥 어떤 경우에 소음이잖아요. 해당되나요? 이 좀 9단계 더 복잡하고 절차는 어려운 모두가 케이스를 같은 말하는 악보를 거겠죠, 보고 아무래도. 조화로운 그렇습니다. 연주를 하도록 예를 한번 만드는 들어볼게요. 최소한의 약속인 당뇨, 셈입니다. 고혈압 같은 비유가 아주 만성 귀에 질환을 쏙 여러 개 들어오네요. 앓고 계시면서 그럼 그 거동도 협주곡의 첫 악장 불편하고 1단계 약간의 우울감까지 발굴 및 보이는 신청부터 어르신이 시작해보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료를 보니까 이분의 읍면동하고 필요는 건보공단 단순히 식사 두 군데서 배달이나 대상자를 청소 지원 같은 차단하선다고 되어 단일 있어요. 서비스로 해결이 안 이건 되거든요. 마치 의료적 필요, 한쪽은 발로 돌봄, 뛰면서 정신건강 찾고 문제까지 다른 다 한쪽은 얽혀 데이터를 통해 있으니까요. 찾는 이럴 그런 때 투트랙 전략처럼 건보공단의 보이는데요. 간호사나 정확하게 사회복지사 보셨습니다. 같은 전문 인력이 그게 바로 투입돼서 사각지대를 최소화된 최소화하려는 도구로 의도거든요. 심층 평가를 진행하는 읍면동은 이제 이게 바로 통장님이나 통합한정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처럼 그 전문성과 동네 구석구석을 아는 심층성이라는 현장 말이 확 정보망을 와닿네요. 활용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그렇죠. 지자체 반면에 자체조사부는 상대적으로 건보공단은 단순한 장기 경우를 요양 좀 등급 신속하게 신청했다가 처리하기 위한 탈락한 경로라고 분들이나 이해하면 될까요? 병원에서 퇴원하는 분들 정보,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경로라고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무릎 이렇게 수술 성격이 후에 다른 일시적으로 두 기관이 거동이 불편해서 각자의 강점을 단기간 가사 살려서 지원이 필요한 촘촘한 경우처럼요. 그물망을 짜는 필요가 겁니다. 명확하고 그렇군요. 시급한 사례들이 여기에 여기서 한 해당될 수 걸음 있습니다. 더 들어가 볼게요. 아하. 이렇게 이럴 땐 대상자를 굳이 찾거나 신청을 건보공단까지 받고 나면 조사를 의뢰하는 2단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사전 조사로 않고 넘어가는데 읍면동이나 여기서 정말 시군구 중요한 담당자가 직접 안전장치가 조사를 보이더라고요. 나가서 빠르게 바로 서비스를 연결하는 긴급 거죠. 돌봄이 필요한지를 여기서 한 판단하는 가지 기능이요. 의문이 드네요. 전체 절차를 그 다 받기 전에 효율성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급한 어떻게 불부터 보면 끄는 거잖아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네, 있겠다. 바로 그 이런 생각이 지점이 드는데요. 이 시스템의 혹시라도 유연성을 보여주는 일부 핵심입니다. 지자체에서 업무 이걸 부담을 시스템의 줄이려고 더 응급 심층적인 트리아지, 평가가 그러니까 필요한 분을 환자 자체 분류 기능이라고 조사군으로 볼 수 그냥 있어요. 분류해버릴 위험은 응급 없을까요? 트리아지요. 네. 이 경로를 예를 나누는 들어서 기준이 병원에서 명확하지 막 않다면 퇴원하셨는데 결국 사는 지역에 당장 따라 돌봐줄 받는 가족이 서비스의 없는 질이 어르신, 달라질 수도 있는 아니면 거잖아요. 학대 정말 정황이 날카로운 의심되는 그런 지적이십니다. 위기 상황. 바로 그 이런 지점이 분들께 이 제도가 절차에 현장에서 따라 2주 뒤에 성공적으로 다시 오세요. 안착하기 위해 이럴 수는 풀어야 할 없지 않습니까? 시스템입니다. 당연하죠. 자료에서 대략적인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현장 제시하고는 실무자 있지만 입장에선 결국 최종 긴급을 판단은 판단하는 현장 게 담당자의 엄청난 몫으로 부담일 것 남겨두고 같아요. 있거든요. 그 순간의 결정에 그렇군요. 한 사람의 때문에 안전이 향후 달려있는 사업이 거니까요. 진행되면서 각 혹시 경로로 이 배분되는 판단 기준에 대상자의 대해 자료에 특성이나 비율 구체적인 같은 걸 가이드라인 계속 같은 게 있나요? 모니터링하고요. 자칫 잘못 필요하다면 판단해서 분류 기준을 더 정말 급한 정교하게 분이 누락될 다듬어가는 수도 있을 것 과정이 같은데요. 반드시 굉장히 필요할 중요한 겁니다. 자, 질문이십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료에서는 이 두 가지 추천서 경로 중 양식을 하나를 통해 활용해서 대상자의 필요가 긴급 돌봄 파악됐다고 해보죠. 담당자에게 신속히 이제 의뢰하도록 4단계 절차는 명시하고 개인별 있어요. 지원 계획 수립으로 물론 넘어가네요. 세부적인 말 판단 그대로 한 기준은 각 사람만을 위한 지자체 상황에 맞춤형 서비스 맞게 더 청사진을 구체화해야 할 그리는 단계인데 과제이긴 합니다. 이 계획은 누가 하지만 중요한 어떻게 건 수립하는 건가요? 이 사전조사 이것도 역할 단계에서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공식적으로 시군구 긴급 상황을 전담부서가 인지하고 총괄을 하지만 즉각 대응할 복합적인 수 있는 사례처럼 경로를 집중 관리가 필요한 열어두었다는 경우는 사실 그 직접 자체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게 과거 그 시스템과는 외의 다른 경우는 현장을 현장 가장 중심의 잘하는 신속 대응 읍면동 체계라고 할 수 담당자가 있죠. 초안을 작성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하지만 이 여기서 사전 정말 조사를 중요한 통해 건 이 긴급 계획을 케이스를 절대로 혼자 걸러내고 만들지 않는다는 일반으로 점입니다. 분류된 분들은 이제 바로 본격적인 5단계 심사를 받게 될 통합지원회의. 텐데요. 이 사업의 여기서부터 심장부로 그 길이 계획안을 두 갈래로 가져가게 됩니다. 나뉜다고요. 통합 지원회의. 3단계 종합 와, 판정 자료에 나와 있는 조사에서 참여자 목록만 통합 봐도 판정 이 조사군과 회의의 무게감이 지자체 느껴져요. 자체 조사군으로 읍면동 나뉘는 담당자, 지점 보건소,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건보공단, 네. 의사, 이게 모든 간호사, 대상자에게 사회복지사, 똑같은 잣대를 작업치료사. 들이대지 않겠다는 정말 어벤져스 일종의 팀 선언과도 같은데요? 같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의 대상자의 칸막이 상황이 안에서 얼마나 대상자를 보는 게 복잡한지, 아니고요. 또 얼마나 한 전문적인 자리에 평가가 모여서 필요한지에 대상자라는 한 사람을 평가의 중심으로 깊이와 놓고 주체를 입체적으로 달리하는 바라보는 맞춤형 겁니다. 평가 아, 시스템인 입체적으로요? 거죠. 네. 아, 그럼 의사는 통합 판정 의료적 조사군은 관점에서, 어떤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해당되나요? 사회적 좀 더 관계망의 복잡하고 관점에서, 어려운 케이스를 말하는 거겠죠, 작업치료사는 아무래도. 일상생활 그렇습니다. 수행 예를 능력의 한번 관점에서 들어볼게요. 의견을 내놓는 당뇨, 거죠. 고혈압 그림은 같은 정말 만성 질환을 이상적인데요. 여러 개 앓고 계시면서 하지만 현실에서 거동도 서로 다른 불편하고 기관 소속의 약간의 전문가들이 우울감까지 모였을 보이는 때 어르신이 각자 계시다고 이해관계나 생각해 뭐 보시죠. 기관의 가용 이분의 자원 문제로 필요는 의견 조율이 단순히 쉽지만 식사 않을 것 배달이나 같아요. 청소 지원 같은 예를 들어 단일 서비스로 해결이 안 회의에서는 되거든요. A라는 서비스가 꼭 의료적 필요하다고 필요, 결론 돌봄, 내렸는데 정신건강 그 문제까지 서비스를 다 얽혀 제공할 있으니까요. 기관의 예산이 이미 이럴 때 바닥났다면 건보공단의 어떻게 간호사나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사 같은 이 회의를 전문 효과적으로 인력이 이끄는 투입돼서 조정자 역할이 표준화된 굉장히 도구로 중요해 심층 보이는데요. 평가를 바로 그 진행하는 것. 현실적인 이게 바로 어려움 통합 때문에 판정 조사입니다. 이 회의체가 더욱 그 중요해지는 전문성과 그런 역설이 심층성이라는 발생합니다. 말이 확 와닿네요. 자료에 명시된 건 그럼 반대로 아니지만 지자체 이 회의의 자체 조사군은 성패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단순한 시군구 경우를 전담팀이나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읍면동의 경로라고 사례관리 이해하면 담당자가 신속성과 얼마나 유능한 효율성, 지휘자, 여기에 방점이 즉 찍힌 경로라고 퍼실리테이터 보는 게 역할을 더 하느냐에 정확합니다. 달려 있습니다. 뭐 무릎 아, 수술 지휘자 후에 역할. 일시적으로 네. 거동이 불편해서 참여자들 의견을 단기간 조율하고 가사 지원이 제한된 필요한 자원 경우처럼요. 안에서 최적의 필요가 대안을 찾아내고 명확하고 시급한 심지어 사례들이 여기에 지역에 해당될 수 부족한 있습니다. 서비스 자원이 아하. 있다면 이럴 그걸 땐 발굴하거나 굳이 만들어내도록 건보공단까지 건의하는 조사를 의뢰하는 역할까지 해야 복잡한 하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통합지원회의는 읍면동이나 시군구 단순히 담당자가 계획을 직접 심의하는 조사를 자리가 나가서 아니라 빠르게 한 서비스를 사람을 연결하는 지원하기 거죠. 위해 그런데 여기서 지역사회 한 자원을 가지 총동원하고 의문이 드네요. 때로는 그 창조해내는 효율성이라는 솔루션 말이 워크숍이 되어야 어떻게 하는 보면 겁니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다. 계획을 승인하는 이런 걸 생각이 넘어서 드는데요. 솔루션을 혹시라도 창조하는 공간이라니 일부 지자체에서 훨씬 더 업무 부담을 역동적으로 줄이려고 다가오네요.
더 그렇게 심층적인 치열한 평가가 논의 끝에 필요한 분을 계획이 확정되면 자체조사군으로 드디어 그냥 6단계 서비스 분류해버릴 의뢰를 위험은 거쳐서 없을까요? 7단계 이 서비스 경로를 제공이 나누는 기준이 시작되는군요. 명확하지 않다면 이제 계획이 현실이 되는 결국 사는 지역에 순간이네요. 따라 받는 맞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보건의료, 수도 있는 장기요양, 거잖아요. 생활지원, 정말 날카로운 주거복지 등 지적이십니다. 수립된 바로 계획에 그 따라 지점이 이 다양한 제도가 서비스가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연결됩니다. 위해 풀어야 할 하지만 숙제입니다. 여기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죠. 자료에서 대략적인 계획은 한 번 가이드라인은 세우면 제시하고는 영원한 게 있지만 아니니까요. 결국 최종 사람의 판단은 상태는 계속 현장 변하기 담당자의 마련입니다. 몫으로 남겨두고 그래서 있거든요. 8단계 모니터링이 그렇군요. 있는 거겠죠. 때문에 향후 사업이 자료를 진행되면서 각 3개월 경로로 단위로 배분되는 점검한다고 되어 대상자의 있던데 특성이나 이게 비율 같은 촘촘한 걸 관리 계속 주기 같아요. 모니터링하고요. 하지만 이건 필요하다면 역시 분류 기준을 더 현장 실무자 정교하게 입장에서는 다듬어가는 엄청난 과정이 행정 반드시 부담일 수 필요할 있겠다는 겁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좋습니다. 이 모니터링이 이 그냥 두 가지 형식적인 경로 중 서류 하나를 작업으로 통해 끝나지 대상자의 않도록 필요가 막는 파악됐다고 그런 해보죠. 장치가 필요할 것 이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4단계 개인별 모니터링의 지원 계획 핵심은 수립으로 두 넘어가네요. 가지 질문에 말 답하는 그대로 한 과정입니다.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계획이 서비스 현장에서 청사진을 잘 그리는 작동하고 단계인데 있는가? 이 계획은 그리고 누가 대상자의 어떻게 상태에 수립하는 건가요? 긍정적인 이것도 변화를 역할 만들고 분담이 있는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시군구 서비스 전담부서가 잘 받고 총괄을 계신가요? 하지만 이렇게 묻는 게 복합적인 아니고요. 사례처럼 그게 집중 아니군요. 관리가 네. 필요한 경우는 주 직접 2회 계획을 방문 수립하고요. 서비스를 통해 그 혈압 외의 수치가 경우는 안정되고 현장을 있나요라든가 가장자라는 제공되는 담당자가 도시락이 초안을 어르신의 작성하죠. 저작 기능의 문제는 하지만 없나요? 여기서처럼 정말 구체적인 중요한 건 목표 달성 이 여부를 계획을 확인해야 절대로 합니다. 혼자 그렇다면 만들지 그 않는다는 모니터링 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바로 다시 시스템에 5단계 반영이 되나요? 통합지원회의. 만약 문제가 이 사업의 발견되면요. 심장부로 그럴 그 때 계획 다시 안에 가져가게 됩니다. 통합지원회의가 소집되는 겁니다. 통합지원회의. 다시 와, 회의를 자료에 나와 있는 열면요. 네. 참여자 목록만 모니터링 봐도 결과는 이 회의의 다음 무게감이 통합지원회의의 가장 읍면동 중요한 안건이 담당자, 되는 거죠. 보건소, 회의에서는 건보공단, 계획을 수정하자, 의사, 서비스 간호사, 제공기관을 바꾸자, 사회복지사, 새로운 서비스가 작업치료사. 필요하다. 정말 이런 논의가 어벤져스 팀 이루어집니다. 같은데요. 각자 즉, 자기 계획 분야의 수립, 칸막이 안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보는 게 모니터링,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한 자리에 계획 모여서 대상자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이게 바로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바라보는 계획의 겁니다. 핵심입니다. 입체적으로요? 그러다 네. 상황이 크게 바뀌거나 의사는 의료적 목표가 관점에서, 달성되면 마지막 사회복지사는 9단계 사회적 관계망의 종결로 이어지는 관점에서, 거군요. 작업치료사는 사망이나 시설 일상생활 입소 외에 수행 능력의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유로 의견을 서비스가 내놓는 종결되는 거죠. 경우가 그림은 정말 이 사업의 이상적인데요. 성공 척도가 될 수도 하지만 있겠네요. 현실에서 바로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 퇴원 후 소속의 전문가들이 3개월간 모였을 안정적인 때 일상생활 각자 복귀 이해관계나 지원이라는 기관의 목표로 서비스를 가용자원 문제로 시작했다가 의견 조율이 쉽지만 어르신이 않을 것 성공적으로 같아요. 회복해서 더 예를 이상 들어 지원이 필요 없게 회의에서는 되는 것. A라는 이게 서비스가 이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추구하는 결론 가장 내렸는데 이상적인 그 종결이죠. 서비스를 제공할 그리고 기관의 중요한 예산이 이미 것은 이 바닥났다면 종결 결정 역시 이거 어떻게 되는 담당자 건가요? 한 사람의 판단이 이 아니라 회의를 효과적으로 이끄는 통합지원회의의 조정자의 심의를 역할이 거쳐서 굉장히 중요해 신중하게 보이는데요. 결정된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시작부터 때문에 끝까지 이 회의체가 모든 중요한 더욱 중요해지는 길목에서 그런 전문가들의 발생합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자료에 체계의 명시된 셈이죠. 건 아니지만 자, 이 그럼 회의의 오늘 저희가 성패는 함께 해보해본 사실상 이 복잡한 시군구 9단계의 절차, 전담팀이나 현장에서 읍면동의 땀 흘리는 사례관리 분들을 위해 담당자가 핵심만 다시 얼마나 짚어볼까요? 유능한 세 지휘자, 가지로 즉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첫째, 하느냐에 달려 이것은 있습니다. 거대한 협업 지휘자 역할. 시스템입니다. 네, 참여자들 의견을 조율하고 제한된 자원 안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고 주인공이 아니에요. 심지어 지역의 각자 부족한 맡은 서비스 역할을 자원이 제대로 있다면 수행하면서 그걸 유기적으로 발굴하거나 연결될 때만 만들어내도록 제대로 건의하는 작동하는 역할까지 해야 오케스트라죠. 한다는 점을 꼭 그러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통합 지원회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단순히 계획을 대상자에 따라 심의하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접근법을 취하는 한 사람을 유연한 지원하기 평가 위해 체계라고 할 수 지역사회 있겠네요. 자원을 모든 총동원하고 사람을 한 줄로 세우는 때로는 게 아니라 창조해내는 상황의 솔루션 복잡성에 워크숍이 따라서 되어야 하는 통합 겁니다. 판정이라는 현미경을 쓰기도 계획을 하고 승인하는 걸 자체 넘어서 조사라는 솔루션을 돋보기를 쓰기도 창조하는 하는 공간이라니 그런 지혜가 담겨 훨씬 더 있고요. 역동적으로 그리고 다가오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렇게 셋째, 치열한 논의 끝에 모든 계획이 의사결정의 확정되면 중심에는 드디어 통합지원 6단계 회의라는 서비스 의뢰를 엔진이 있다는 거쳐서 점입니다. 7단계 서비스 계획 제공이 수립부터 시작되는군요. 변경, 이제 계획이 종결까지 현실이 되는 이 회의가 순간이네요. 얼마나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또 보건의료, 창의적으로 운영되느냐가 장기요양, 결국 생활지원, 통합돌봄의 주거복지 등 성패를 가릴 겁니다. 수립된 계획에 의료 따라 따로 다양한 복지 따로가 서비스가 아닌 대상자에게 진짜 연결됩니다. 통합의 의미를 구현하는 하지만 제도적 여기서 일이 장치이죠.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저희는 계획은 한 번 소위에 세우면 그려진 영원한 게 정교한 업무 절차 아니니까요. 지도를 사람의 함께 상태는 따라가 계속 봤습니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당신께 이런 8단계 질문을 모니터링이 던져보고 있는 싶네요. 거겠죠. 이 9단계의 자료를 촘촘한 보니까 과정 속에서 3개월 단위로 만약 점검한다고 되어 현장의 있던데 실무자라면 꽤 촘촘한 관리주기 가장 같아요. 큰 도전 과제는 하지만 어느 이건 역시 단계에서 마주하게 될까요?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기관과의 엄청난 조율이 행정 필요한 부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통합지원 드는데요. 회의의 이 역동성일까요? 모니터링이 그냥 아니면 형식적인 3개월마다 서류 작업으로 돌아오는 끝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의 막는 실효성을 그런 확보하는 장치가 것일까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맞습니다. 계획과 모니터링의 현실의 핵심은 현장 사이, 두 가지 질문에 그 간극을 답하는 메우는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획이 열쇠는 현장에서 잘 과연 작동하고 무엇일지 있는가? 생각해 보시는 그리고 건 어떨까요? 대상자의 상태에 지금까지 오늘 긍정적인 정책의 변화를 핵심 만들고 포인트들을 있는가? 짚어봤습니다. 단순히 업무에 서비스 잘 작은 받고 도움이 계신가요? 되셨나요? 이렇게 묻는 게 복잡한 아니고요. 정책을 그게 이해하는 아니군요. 것만큼 네. 중요한 건 주 그것을 2회 방문 우리 지역만의 서비스를 통해 특색에 맞춰 혈압 수치가 현장에서 안정되고 구현하는 있나요라던가 것입니다.
제공되는 엑셀과 종이 도시락이 뭉치 대신 어르신의 저작 우리 기능에 지역 문제는 맞춤형 없나요?처럼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목표 언제든 달성 여부를 디위드를 확인해야 찾아주세요.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행정은 모니터링 레거시 결과는 시스템이 어떻게 다시 현장 시스템에 돌봄의 반영이 완성은 되나요? 디위드가 만약 문제가 함께합니다. 발견되면요. 더 자세한 그럴 때 내용과 다시 실무 팁은 통합지원회의가 디위드 소집되는 홈페이지에서 아, 확인하실 수 다시 있습니다. 회의를 여는군요. 네. 구독과 좋아요로 모니터링 결과는 내일의 복지 다음 행정을 더 통합지원회의의 가볍게 가장 만드세요. 중요한 보다 안건이 되는 촘촘한 거죠. 사회 안전망을 위한 회의에서는 디지털 계획을 파트너 수정하자, 디위드였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감사합니다. 바꾸자,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즉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그리고 다시 계획 재수립.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살아 움직이는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상황이 크게 바뀌거나 목표가 달성되면 마지막 9단계, 종결로 이어지는 거군요. 사망이나 시설 입소 외에 긍정적인 이유로 서비스가 종결되는 경우가 이 사업의 성공 촉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퇴원 후 3개월간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 지원이라는 목표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어르신이 성공적으로 회복해서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게 되는 것. 이게 이 사업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종결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종결 결정 역시 담당자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통합지원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중요한 길목에서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체계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해보해본 이 복잡한 9단계의 절차,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다시 짚어볼까요? 네,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거대한 협업 시스템입니다. 시, 군, 구, 읍면, 동, 건보공단, 민간기관 중 어느 한 곳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각자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만 제대로 작동하는 오케스트라와 같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대상자에 따라 다른 접근법을 취하는 유연한 평가 체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든 사람을 한 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의 복잡성에 따라서 통합 판정이라는 현미경을 쓰기도 하고 자체 조사라는 돋보기를 쓰기도 하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통합지원회의라는 엔진이 있다는 점입니다. 계획 수립부터 변경, 종결까지 이 회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운영되느냐가 결국 통합돌봄의 성표를 가를 겁니다. 의료 따로, 복지 따로가 아닌 진짜 통합의 의미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이죠. 오늘 저희는 서류 위에 그려진 정교한 업무 절차 지도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 9단계의 촘촘한 과정 속에서 만약 당신이 현장의 실무자라면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어느 단계에서 마주하게 될까요? 수많은 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한 통합지원회의의 역동성일까요? 아니면 3개월마다 돌아오는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일까요? 이상적인 계획과 현실의 현장 사이, 그 간극을 메우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은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